네. 이제 지금 이창기 원장님 그리고 김용태 박사님 두 분 모두 아주 훌륭하고 아주 그냥 우리 충청권의 그랜드 비전,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마디 간략하게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국토공간을 개발하는 그런 이 전략 혹은 접근 방법, 이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균형 성장을 위한 접근,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 거점을 통한 불균형 성장적 접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균형 성장적 접근은 어떤 기존의 대도시나 거점 도시가 아닌 지역을 우선 개발해서 그 주민들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줄여서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상향식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불균형 성장 이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성장 거점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장 잠재력이 좀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 전략이라고 하는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국토의 발전 정책을 분류를 한번 해보자면은, 아까 뭐 상세하게 이창기 원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1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한 1972년부터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방의 인구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 분산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했던 그런 시기가 있다면은 바로 참여정부 시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3대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뭐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를 건설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서울의 수도권의 85% 정도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공공기관이 그거를 아주 그냥 강력하게 분산 배치해서 전국에 그와 더불어서 주변에 도시를 개발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그 다음에 기업도시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제정해서 이 기업도시를 내려보내는,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균형 발전과 지방 분산을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음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근데 요거와 조금 반하는 정책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수도권의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선회한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분산 균형 발전 정책이었었고,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이 균형 발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 공간 정책적으로 보면은 지역 행복 생활권 육성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권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균형 발전 측면이냐 불균형 측면이냐, 이 공간 개발 이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특별하게 뭐 분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제에 우리 미래 국토 정책에 이제 반영되어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국토 환경에 커다란 이런 메가 트렌드라고 할까요?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 후보님께서도 뭐 많이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첨단 기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도시건설, 그 다음에 국토건설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집약적 네트워크, 이거를 통해서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도시화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융합의 시대라는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국토공간의 융복합화, 특히 우리가 도시 위주로 많이
국토정책을 많이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은 많이 과소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인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도시화율이 92%에 와 있습니다. 도시화율이 92%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이면 그 중에 92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진 도시로 다 와서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농촌 지역이 과소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 융복합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섭의 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장을 추구하던 그런 정책 방향에서 이제 복지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를 축적하는 구조에서 부를 소비하는 구조로 이런 시대적 흐름. 그 다음에 정주 환경의 혼합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다계층적 혼합도시, 로이 재편. 이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중심의 이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저출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담아내야 된다. 향후의 국토 정책의 이런 요소들을 압박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와 함께 이제 공간 개발 전략상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 그랜드 비전과 기본 방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발전이냐 균형 발전이 아닌 수도권이라고 하는 1급 육성이냐. 물론 이제 균형 발전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는 것을 방향을 견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성장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이런 병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전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기능이 뭐냐 이것은 이제 어떤 큰 그랜드 비전에서 우리가 추출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창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이 서울권을 중심으로 한 것은 경제적인 도시로 그 다음에 우리 대전, 충청권, 세종권을 이쪽은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은 평양은 그 입법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육성을 해 나가야 돼. 이런 아주 그랜드 비전 안에서 본다면은 수도권과 서울권에 있어서는 이 경제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처럼요, 상하이처럼 경제적인 기능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육성시킬 수 있는 기능을 도출하고 이런 기능들을 공간적으로 배치를 하는 구상 그리고 그 기능들을 네트워크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 그리고 그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과 그것을 실천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것이 고민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동시에 지방 분산 정책을 위해서 아까 뭐 계속 이창기 원장님 말씀이 나옵니다만 중부권의 메가폴리스 육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과 같이 이 공간 이용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한 전략을 검토를 구상을 좀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중부 메갈로폴리스 광역 이런 체제 이런 전략의 접근 혹은 중소도시 규모의 단위 지역별로의 접근 혹은 기초 생활권 위주의 전략 접근 이렇게 이 공간 이용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한 고민부터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동시에 지역의 자원의 그 발굴과 그 성장 잠재력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자원 간,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그래서 시너지 효과 창출 그리고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상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화되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토 발전을 위한 그랜드 비전이라든지 이런 구상들이 이제 신정부 들어서서 출발을 하면 다소 늦은 측면, 늦게 출발하는 측면이 있을런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국토 발전을 위한 이 시책이나 구상이 지금부터 오늘 이렇게 세미나가 마련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뭐 스타트 이렇게 이제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정부 들어서서는
들어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국토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내놔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예시적으로 이렇게, 지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본다면은, 아까도 발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런 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청와대라든지 내려와서 세종투에서 행정 중심 복합도시의 실현성을 완성도를 제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토의 70~80%가 산림과 농경지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비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따라서 농촌 지역이 과소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농촌과 도시와의 융복합, 즉 토지 이용, 공간 구상, 국토 이용, 이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 도시 지역 정책의 화두는 뭐냐면 도시 재생이 아니겠습니까? 도시 재생은 또한 마을 만들기, 주민 역량 강화,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으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학문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 자발적인 참여와 참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이 주도를 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공동의 발전을 실현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것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개발. 그래서 이 지역 사회 개발이 바로 지역 주민 주도, 지역 자원 활용, 정주 환경 개선. 이게 오늘날의 도시 재생, 지역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이런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을 시민 운동화해서 범국민적으로 시민 운동화해서 잘 사는 우리 동네 정주 환경 개선을 해나가는 이런 상향식적인 접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 경제성장의 주요 인프라가 고속도로였다면 앞으로는 고속열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고속도로 시대의 거점 지역이었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지역들이 국토의 중심 도시로 성장을 하였다면은 고속열차 시대에서는 이런 고속열차 역세권 중심의 실은 거점 도시 육성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전략도 우리가 검토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평택시의 그 SRT 지제역 인근을 대상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 광주광역시 송정역 일대의 경제권 개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신흥 그런 고속열차 역세권 중심의 신흥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이러한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 이것도 대단히 필요할 것 같고요.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도 이 고속열차의 그 유기적인 남북으로의 연결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까지의 연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장기 발전 과제가 아닐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